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1학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교육학 개론인데요. 지난 3월 13일에 1주차 수업을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했고 그날 많은 학우들이 참석해 주셔서 교육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는 들었고요. 오늘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출석을 못 하셨던 분들도 카페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보내주셔서 어떤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육학 개론의 전반적인 이해를 지난주에 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교재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1장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다뤄야 되는 내용은 교육 어원적 의미, 교육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들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무엇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가지고 태어난 유전과의 관계는 교육에서 어떤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가, 대표적인 교육의 3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교육의 어원적인 한자, 한글, 영어의 의미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교육학자들의 정의,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그런 영향, 그리고 교육의 3요소와 형태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교육의 어원적 의미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14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어원적 의미는 한글에서의 의미, 한자의 의미, 영어의 의미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단 한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볼까요? 한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합성어입니다. 한자에서의 교육은 가르칠 교, 기를 육.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전통, 문화, 풍습, 언어 등을 전수한다는 의미인데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본받고 닦고 깨우쳐 나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육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소질, 품성 등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2가지 의미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의미고, 기른다는 육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그래서 한자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이 2가지가 합성되어진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불완전한 상태의 인간을 바람직한 상태에 이르도록 위에서, 그러니까 전세대가 윗세대가 모범을 보이고 격려해서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도적 과정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 교육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르친다, 기르다, 의미는 아까 한자의 의미하고 똑같은데 가르침으로 진리의 싹을 베게 해서 그것을 다듬고 길러가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15페이지 교재를 가지신 분은 펴보세요. 아래 보시면 가르친다는 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낡은 것을 대신해서 새 것으로 바꾼다. 갈아치우다. 우리 이런 얘기 가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갈다와 치다라는 말이 합해진 합성 동사인데 갈다라는 것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 이게 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칼을 간다, 도끼를 간다. 그래서 이렇게 무뎌진 것을 날카롭게 만든다, 날이 서게 한다는 것을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번째 의미는 이런 간다는 의미. 그 다음에 3번째는
땅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봄이 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작년에 농사지었던 농토를 뒤집어 엎어서 그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뭐 공기도 집어넣고 골고루 영양분이 퍼지게 하는 어떤 정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아엎는다는 뜻의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한글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시비선악을 판단해서 나쁘고 거친 것을 다듬고 착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과정을 가르친다라고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에서 페다고지라는 뜻, 또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하잖아요. education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educare에서 유래된 말인데 e는 밖으로, 밖으로. 그 다음에 ducare는 끌어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번 생각하실 때 이렇죠. 교육이라는 거는 너는 아직 모르고 미숙한데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전달의 의미가 있는 반면 하나는 또 하나의 측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내가 도와서 그것이 밖으로 잘 발현되도록 돕는 작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집어넣어주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교육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소질과 잠재적 가능성을 밖으로 발전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페다고지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어의 파이다고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파이다스는 어린이라는 뜻, 그 다음에 아고고스는 이끈다는 말을 합성해서 파이다고고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다고지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 education의 어원이 이런 과정을, 배경을 가지고 발전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글, 영어에서 의미 다 합쳐서 보면 결국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교육이란 먼저 전 세대가 알고 있는 가치롭고 의미 있고 중요한 어떤 자원을 후세대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인풋의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교육을 앞으로 받아야 될 대상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밖으로 잘 발현시키고 키워 발전시켜 나가도록 돕는 아웃풋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교육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을 몇 명을 소개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칸트, 루소, 페스탈로치, 듀이 이런 4명의 학자들을 소개할 건데요.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트는 1724년도에 나서 1784년도에 이제 생을 마감한 학자인데, 그러니까 17, 18세기에 활동한 교육학자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이 이상을 향해 도덕적, 인격적으로 둬야 하는 활동이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좀 극단적인 표현 같으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없다는 건데,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칸트가 말한 교육은 어떤 제도권에서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1주차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출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 부분을 놓치시기는 했는데요.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1주차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도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칸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육 만능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은 사람답다.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인격도야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칸트 이론의 가장 특징은 인격적인 면을 중시했고,
유교적인 교육관과도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이라는 게 바로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것에 그런 깊은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소를 보겠습니다. 루소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18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자, 인간의 자연적 발달을 위한 모든 조성 활동,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연적인 그런 존재죠. 자연적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성이 있다. 이것은 사회 전통이나 외부적 인위적 영향을 배척하고 자기 목적적인 인간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본성의 발달을 강조하고 사회적 전통이나 외부적 인위적 영향을 배척하고 자기 목적적인 인간을 지향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루소의 이론은 여러분 옛날에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자연이 도대체 뭐야? 내가 어디 무슨 자연인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루소가 말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특성에 근접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이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어떤 억압된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선을 추구하는 존재.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앨런 케어라는 사람은 여성 해방운동가인데 아동의 세기라는 과제를 통해서 아동의 개성 개발과 자유로운 자기 발전을 주장했다. 이것도 루소의 이론하고 앨런 케어의 이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이 선한 존재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했다. 이게 루소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 페스탈로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페스탈로치라는 교육학자가 인간은 일정한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속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 봤더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이 내게 주어졌고 나는 조선시대 아니면 뭐 1960년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2021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어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인간은 일정한 사회에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도 1960년대의 가치와 그때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과 지금 2021년도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환경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일정한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면서 1960년, 50년대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스탈로치는 사회성에 중점을 둔 사회적 세계관을 중요하게 여겼고 개조된 인간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인간의 3대 근본 동력인 정신력, 그다음에 심정력, 기술력, 그래서 이걸 3H라고 그래요. 뭐예요? 헤드, 정신력, 그 다음에 심정력, 하트, 그 다음에 도덕적 의의가 되는 기술력, 핸드.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손,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갖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페스탈로치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피헤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제목은 또 많이 들어봤어요. 독일 국민에게 고아함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민교육이 어떻게 나라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끌어가는가를
피력했던 그런 교육학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존 듀이가 나오는데요. 듀이는 실용주의 학자죠. 그래서 듀이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육은 생활, 성장, 사회과정, 경험의 재구성이다. 교육관, 인간은 자유와 자연에 방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이상화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아까 페스탈로치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 꿈, 이상 이런 것이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교육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쭉 거쳐가는 과정에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꿈꾸고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것, 그때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나이를 먹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교육의 일환이고 이런 것이 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다. 이것을 경험의 재구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의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보시면 사람에게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바로 접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건 사람들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면 환경과 유전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접하고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환경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그럼 환경은 뭐냐? 이건 행동주의 학자예요. 로크나 왓스는 이런 거를 강조했어요. 인간 형성의 선천적인 요인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질,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난 나의 본성이 무엇이냐보다 후천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가 행동주의 학자인 로크와 왓슨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회, 문화적 차이는 인간의 생득적 특징과 상호작용해서 각기 다른 모습의 인간을 형성해 간다. 자, 내가 비록 성격이 굉장히 아주 공격적이거나 급한 다혈질이거나 이런 기질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질적인 모습은 다듬어지고 훈련에 의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본 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 환경에 대한 비중을 둔 거죠. 그거에 반해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을 강조한 모간이나 멘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인자, 소질이 인간 성장에 굉장히 결정적이다. 그래서 유전적 요소로 교육의 한계는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머리가 영특하고 뭔가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쭉 받으면서 보일 수 있는 능력의 한계와 그런 학습에 대한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요인이 그렇게 우월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애쓰고 노력해서 다다를 수 있는 한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아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미술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그려면 자기가 다다를 수 있는 한계는 비슷하대요. 열심히 하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면 그 어떤 한계까지는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유전적인 그 아이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서 좌절하거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인간은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지 않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이 환경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한 로크나 왓슨의 이론보다 이것이 교육에서 물론 이것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네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푸시하는 것, 등 뛰미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심한 좌절을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이론이 장성화 씨, 우드워즈를 중심으로 한 이론, 정리된 이론이 요 환경과 유전에 대한 결합된 이론이죠. 교육이란 유전으로부터 받은 소질을 환경 속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런 내 유전적인 요인을 어떤 환경에서 지원을 받고 그것을 잘 개발해 나가느냐, 이것이 교육이고, 인간의 형성은 환경적인 것만 갖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만으로도 좀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과 유전이 서로 상호작용을 잘 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가르침을 주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환경,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왜 못하는 거야? 라는 요구보다는 한계도 인정하면서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것이 잘 결부되고 이해해서 교육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2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무엇이 교육의 3요소가 되겠나? 예, 이렇게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교육의 재료가 있어야 되죠. 이게 교육의 3요소입니다. 예,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 배우는 학생,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한 주제, 이것이 교육의 3요소인데요. 24페이지를 보시면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사는 미성숙한 그런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굉장히 좀 잘 단단하게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어야 된다. 교육의 성패는 질 높고 교육적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교육은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교육의 핵심은 교사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책에 예를 들어놨어요. 아무리 좋은 고령토라도 제대로 된 도공을 만나야 백자도 되고 청자도 되지 그 좋은 고령토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물건밖에 될 수 없다. 그만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교육계에는 있죠. 그래서 교사는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첫째,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내가 무슨 과목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무슨 내용을 전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해박한 지식. 두 번째는 교수법.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올바른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인격, 가치관,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은 성장해서 선해질 수 있고 참다워질 수 있는 힘과 가치를 보유한 미래지향적인 존재다. 아직은 정말 무엇이 될지 모르는 아까 앞에서 고령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가능성과 모든 미숙하지만 앞으로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전제 아래서
학습의 필요성, 내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내면의 가능성이 이렇게 잘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교사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교재는 교육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검증된 것을 가르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여태까지 역사 가운데서 쭉 가치롭게 여겨졌던 어떤 지식, 기술, 행위, 규범, 물질적 산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 되어진 내용,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그것이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는데 교육의 내용을 넓게는 교육의 재료, 교재라고도 하고 도야재라고도 한다. 또 좁게는 교육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육 내용은 뭐냐?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과 생활경험, 즉 이런 것을 교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응집성, 계열성, 종합성이 있어야 된다. 교육은 아무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별된 내용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생님과 학생과 교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교육에 가장 효율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형식적 교육은 그 위에 보시면 교육을 구분할 때 가장 28페이지 교재를 가지시면 비교하면서 보세요. 오늘날 교육을 구분할 가장 일반적인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으로 나누는데 교육의 형태를 형식적 교육, 비형식적 교육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계획성, 조직성, 체계성 이 세 가지가 교육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형식적 교육은 사전에 철저히 교육에 의해서 제도화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교육. 예, 뒤에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비형식적 교육은 특정한 조직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외에 특별한 계획이나 체제 없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육. 이것이 비형식적 교육이에요. 형식적 교육은 인간 형성을 위해서 의도적, 계획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형식적 교육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형식적 교육이죠. 비형식적 교육은 그게 없어요. 의도가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어디에서든지 배움이 일어나.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길에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람은 좋은 것도 배우지만 좋지 않은 것도 배워요. 좋지 않은 것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해요. 아, 이것은 참 올바른 행동이 아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도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한다. 여기 있습니다. 의도적, 계획적 교육은 아니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 경험을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것이 더 강력할까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 교육은 지식 전달에서는 형식적 교육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삶에서 가장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모든 삶의 기초를 놓는 전반적인 광범위한 교육은 비형식적 교육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형식적 교육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런데 비형식적 교육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여기 제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전에 얘기했죠.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선생이 있다. 바로 그런 의미죠. 배우는 사람,
학생이나 학습자가 배우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누구나 다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형식적 교육이라면 비형식적인 교육은 없어요. 그렇게 제한된 어떤 내용이 없고 그냥 삶의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내가 자극받는 모든 것이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장소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형식적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비형식적 교육은 사회의 모든 장소가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협의의 지식 전달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삶의 전반적인 배움은 오히려 비형식적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에서 진행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오늘은 수업이 끝났습니다. 30분 안에 수업이 끝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은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들 교재를 만약에 조금 더 보신다면 30페이지에 있는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의 상호관계도 한번 교재를 가지신 분은 비교해서 보시고요. 오늘은 2주차 비대면 수업 처음 수업이기 때문에 분량도 작고 또 처음 수업이고 그래서 제가 빨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비대면 수업 확인서는 다음 3주차 수업 3월 27일 전까지 제 메일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3월 27일 3주차 수업을 역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게 잘 일주일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